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독자 여러분. 저는 공주에 회사 일로 출장 왔다가 근처에 공주 유적지라고 쳤더니 이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공주 가청리 석탑인데요, 고려시대 때 백제미 신라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기와자국이나 건물이 있다는 걸 보니까 고려시대의 그러한 절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이게 4층 석탑이고요. 석탑입니다. 저 앞에는 뭘까요? 봅시다. 무슨 뭘까요 이게? 둥근 무슨 뭔지는 모르겠네요. 옛날에 절이었던 모양이죠. 여기서 오늘은 소설 진통제 제8화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해석군이 노벨상을 받았던 엘버트 박사, 독일의 연구소에 그분과 같이 세계적인 그런 항생제를 만드는 회사를 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이죠. 자동차는 엘버트 박사와 그 조비의 하늘을 담은 채 고속도로를 달렸다. 작은 도시를 지나 나무로 내려갔다. 200년, 300년, 500년이 되었다는 건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해석은 온 도시가 마치 정원의 조각품처럼 꾸며져 있는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물관에서나 봄직한 근육질의 사상가, 군대의 장군, 한팔 없는 천사, 하늘을 날아오르는 천마, 아름다운 꽃,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여인 등등 건물들에 새겨진 조각들을 홀린 듯 바라보며 도시와 마을들을 스쳐 지나갔다. 문화. 처음으로 문화라는 단어가 해석에게 크게 다가왔다. 왠지 문화에 젖어있는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한 유럽 학자들의 학문은 샘물이 깊고 아늑할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계적 학문의 업적들은 바로 그곳에서 발원된 것인지도 몰랐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술적일 것 같았다. 저기 보이지? 자동차로 3시간을 달린 후에 박사는 2차선 국도에서 막 좌회전을 하면서 건너편에 보이는 도시 하나를 가리켰다. 20층은 되어 보이는 높은 건물이 중앙에 서 있고, 그 좌우 전후에는 길고 긴 마을들이 절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저기 높은 건물이 바로 바이디지지 본사야. 박사는 자동차를 건물들이 밀집한 곳으로 운전하였다. 벤츠는 높은 건물로 서서히 다가갔다. 적을 향해 다가가는 싸움닭이 이제 곧 상대방을 향해 뛰어 오르기 전의 긴장감이 그에게서, 그의 자동차에서, 그리고 해석에게서 진하게 풍겨 나왔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인지 건물들에서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굉장하지? 박사는 자동차를 본부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바이디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수도 없이 고층 건물에서 몰려 나오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의 부속 건물에서 나오는 또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승리자로 보였다. 그들은 엘버트 박사를 보고 비웃는 듯 했다. 왜 왔어? 또 한번 해볼래? 그들의 눈과 얼굴과 입이 그리 말하는 것 같았다. 박사는 긴 한숨을 몰아 쉬었다. 그 역시 해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저것은, 해석은 사람들 숲을 지나 자동차가 건물의 정면으로 다가가자 하늘과 연결된 듯 위로 솟은 20층 건물의 전면을 모두 뒤덮은 푸른색 글자에 주목하였다. 박사는 해석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지? 20층 이상 되어 보이는 건물의 전면은 온통 서퍼린이라는 대형 글씨로 뒤덮여 있었다. 순간적인 전시용으로 걸쳐 놓은 현수막이 아니고 언제부턴가, 아니 언제까지나 적혀 있을 아예 벽화로 그려진 대형 글자였다. 해서 박사는 고유의 두텁고 무거운 그리고 굵은 바리톤 음색으로
해석을 불렀다. 해석이 서퍼린을 보던 눈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저 상표, 저 제품이 바로 이 도시를 만들었어. 바이 디지즈사의 100년 역사가 바로 저 제품 하나로 시작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 여기가 바로 그 서퍼린의 왕국인 셈이지. 저기가 본사 사옥이고 좌측은 방문자들에게 바이 디지사의 역사를 홍보하는 곳이지. 본사는 물론 다른 건물들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경질적으로 개방을 꺼려야지. 그런 부류에는 우리 영우소 사람들도 끼어 있어. 물론 나는 블랙리스트 넘버1이야. 공허함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일까? 정체 모를 그의 웃음소리가 자동차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우측에 보이는 긴 건물들은 제품 제조 공장들이다. 그 옆 흰 건물은 영우소이고 그 뒤편의 거리며 집들은 모두 바이 디지사의 영본들 숙소이고 주위의 도레베리는 바이 디지사의 주민들을 위해 형성된 가게들이 즐비하지. 해석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억제하면서 한 개의 이야기 세 개의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거대한 기업 도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회사 하나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었으니 회사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절실히 느꼈다. 도시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교를 만들고 교육하고 또 그 이익을 지역에 기부하고 해석은 이상적인 기업도시의 모델을 눈앞에 보고 있었다. 자, 내려볼까? 엘버트 박사는 차문을 열었다. 해석 역시 조수석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서늘한 기온이 몸을 감싸왔다. 작고 희미한 햇빛의 줄기도 비춰왔다. 박사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는 성큼성큼 본사 사옥 앞으로 다가섰다. 엘버트 박사는 두 손을 청바지의 양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서퍼린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20층 건물은 괴물처럼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다. 구약시대의 바벨탑처럼 끝없이 하늘로 이어질 것만 같았다. 박사는 서퍼린의 거대한 상표를 바라보면서 해석에게, 아니 박사 자신에게 그들이 올라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었다. 박사는 쌍꺼풀진 푸른 눈으로 건물과 상표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서 방치가 이런 그림이 나타났다. 진행이 잘 되어도 난 여기 있어서 저 거대한 서퍼린을 쳐다보고 나서 그러면서 마음이 새기지. 나의 목표가 여기 있다. 천연 진통제 개발은 여기 이 기업 도시처럼 새로운 또 하나의 도시 건설을 예약하는 것이라.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천연 진통제의 도시를 만들자. 이보다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마을들을 만들고 더 넓은 간선 도로들을 만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의 꿈을 이루자고 결심하곤 하지. 박사의 굳은 입술에서 재리가 흘러나왔다. 점심 식사를 향한 서퍼린 사람들의 행렬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시간이 정오를 지나자 뜨거운 햇빛이 대지에 자결하기 시작했다. 단풍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박사의 이마에도 간간히 우주로부터 수억 광년을 달려온 광자들의 광탄이 박혀왔다. 그럴라 치면 그의 선 굵은 이마에서 뜨거운 액체들이 쭉 흘러내렸다. 박사는 그 상태로 한없이 서 있었다. 서퍼린을 홍보하는 홍보센터로 해석을 안내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 모든 학문의 의미가 그가 일하는 이유가, 아니 해석이 자신의 연구소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바라보는 거대한 공룡 건물 속에 담겨 있다는 표정이었다. 해석은 그의 모습에서 등신불이나 사막의 수도승에게서 풍겨나오는 종교적 숭고함 같은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있다가 박사는 해석을 데리고는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 나왔다. 해석은 서퍼린의 도시에서 거의 2시간을 보냈지만 박사가 그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박사는 말없이 수많은 메시지를 해석의 마음에 불어넣고 있었다. 해석은 말없는 가르침을 통해
그가 나아가야 할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서퍼린의 도시를 나와 지방 2차선 도로에 진입한 자동차는 고속도로와 마을들을 지나 연구소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어느덧 국도에서 벗어나 지름길로 돌기 위해 레벤부르크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입구부터 플라타너스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개성 있는 독일 시골 마을이었다. 차도와 연결된 인도는 한적하였다. 인도에서 면한 가정집에는 영화에서나 범직한 예쁜 울타리들이 서 있었다. 흰 나무의 끝은 뼈조각이 깎여 있었고 높이는 무릎 정도였다. 울타리 안은 온통 푸른 잔디밭이었다. 봄이 익어가고 있었다. 잔디는 시도록 푸릇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잔디 끝부분에 중소기품의 붉은 벽돌집이 서 있었다. 2층에는 작은 창문 여러 개 달려 있었다. 그 창문을 달고 눈이 동그란 아이들이 금세라도 머리를 빠끔히 내밀면서 구텐 모르겐 하고 손을 흔들 것만 같았다. 하하하. 엘버트 박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해석은 그의 눈길을 따라 가보았다. 울타리 바로 앞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흰색 울타리 사이에 언제 왔는지 귀여운 흰색 강아지 5마리가 앞에 두 발을 울타리에 거친 채 얼굴을 삐죽이 내밀고 있었다. 지나는 자동차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녀석들을 보며 엘버트는 순간 자동차를 멈추었다. 희고 긴 귀가 너풀거리고 눈처럼 흰 털은 윤기를 바라면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박사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강아지들을 바라보더니 잠시 후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자동차는 3분 정도 직진한 후 좌회전을 하였다. 정면에는 학교 같은 큰 건물이 서 있었다. 건물의 흰색 울타리 안에는 무슨 박람회가 있을 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과학자 집안이야. 박사는 침묵을 깨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햇살이 빗살을 이루면서 잘게 부서진 채 차창에 흩어져 내렸다. 푸른 실록의 그림자들이 차를 덮어 왔다가는 이내 사라짐을 반복하였다. 네, 오늘은 공주에 있는 가청리라는 곳에요. 석탑 앞에 와서 진통제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름을 문학자연이라고 하는 게 문학작품을 이런 자연 속에서 읽어드리고 감상하면서 또 자연을 느껴보자,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9화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